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정말 예측을 갖다가 예측이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측이 어긋나는 법이 없어요. 어제 안 그래도 저 황태순 TV를 통해서 왜 갑자기 북한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 맹비난하고 나왔을까? 또 지난 14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갑자기 옵티머스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하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을까? 어제 북한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 맹비난하면서 검찰개혁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북한 입장, 부천의 우리민족끼리죠. 대남 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그러니까 남쪽 인민들의 여망 이렇게 표현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이른바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제 표적을 설정하고 이제 맹비난하면서 공격을 시작하겠구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문화혁명 당시에 그 유명한 마오쩌둥의 지시문이 있습니다. 사령부를 포격하랍니다. 사령부를 포격하라. 그러니까 뭔가 타겟을 갖다 그 당시 마오가 직접 설정한 겁니다. 사령부, 즉 사령부 본부를 포격하라 하면서 그 당시 자기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갖다가 홍위병을 동원해서 마구 핍박하고 숙청하죠. 이 보니까 갑자기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뭐 요즘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김봉현이라는 라임 사태의 쩐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소유주 쩐주. 즉 라임 사태로 한 1조 6천억 정도 대형 금융 사기를 갖다 쳤고 지금 검찰에 구속되어서 현재 보면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 갑자기 16일 갑자기 5쪽짜리 옥중 입장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옥중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내가 지난 10월 8일 날 법정에서 강기정 당시 작년에 지난해 7월에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강세를 통해서 5천만 원을 준 적이 있다, 주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입장문에서 또 뜬금없이 여야를 막론하고 야당 전직 검사장 출신 야당 의원에게도 돈을 갖다가 억대 단위의 돈을 주었고 특히 경악할 만한 것은 지난해 7월경에 현직 검사 3명에게 이른바 룸사롱 접대를 했다. 청담동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고 그 3명 중에 한 명이 결국 보니까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더라 라고 발표했어요. 입장문을.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그동안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코너에 몰리는 듯 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즉각 그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갖다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왜 지금 너희들 입장을 왜 안 발표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자, 여야 다 여기저기 얽혀 있으면 좋다. 검사들까지 3명 걸려 있다고 지금 김봉현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진위 여부를 갖다가 밝히기 이전에는 결국 검찰이 수사해도 누가 믿겠느냐.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 특검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보니까 이제 김봉현 씨가 오늘 자신이 왜 그러면은 이와 같이 지난 10월 8일 날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입니다. 큰일 납니다. 법정에서 진술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법정에서의 진술 때문에 세상에 발칵 뒤집어지고 강기정 전 정무수석 이야기 나오면서 결국 라임 사태에는 현 정부의 실세들이 이렇게 저렇게 척척척 걸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라임의 어떻게 보면 복사판과 같은 사모펀드 대형
금융 사기인 옵티머스 사건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뭐 청와대가 5명, 그다음에 민주당 8명 이렇게 얘기가 거론되고 있으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궁한 입장인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청와대 민정이라든지 청와대 비서실을 향해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김봉현이 갑자기 나와서 사실은 야당 의원한테도 돈 주었고요. 다음에 검사한테도 주었는데 제가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오게 된 것은 이건 김봉현 편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입장문에. 조국 사건 이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폭로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조국 사건은 지난해 있었습니다. 근데 멀쩡히 10월 8일 날 해놓고 갑자기 또 조국을 들먹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이 김봉현 씨의 이와 같은 작태를 보면서 이제는 개나 말이나 소나 입만 달면 조국 얘기하고 있다. 이래서 내가 지난해 조국 사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바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진중권 교수 개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랬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김봉현이 이와 같이 이야기한 데에는 저는 뭐 실제 돈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또 검사들, 뭐 검사가 되었던 전직 검사가 되었던 그 사람들 술 접대했던 것도 뭐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구속된 이후에 수사, 재판 있다가 갑자기 이 상태에서 튀어나온 것은 지금 집권 여당이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김봉현의 한마디에 뭔가 좀 반짝 회상하는 듯한 반짝 어떤 반격의 어떤 기미를 찾는 듯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또 누군가에 의한 장난, 누군가에 의한 김봉현의 회유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니까 잘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이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은 그와 같은 모략과 공작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입니다. 멀리 볼 거 있나요? 2002년 대선 때 앞서 나가던 이회창 당시 후보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후보를 갖다가 발목을 잡아 틀기 위해서 김대엽이 두 번째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미 97년에 한탕 했던 김대엽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서 김대엽이가 내가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뭘 어떻게 했고 또 보면 거기에 보면 한인호 교사에게 돈을 얼마를 주었다는 또 다른 서른 의원도 거기에 뭐 관여가 돼 있어요. 나중에 물론 노무현 정부 출범하면서 다 특사를 받습니다만은 실제 법정에서 형을 받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공작을 통해서 대통령만 되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김대엽의 폭로가 어느 정도, 즉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이겼던 58만 표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당히 앞서 나가던 이회창 후보가 결정적으로 발목이 잡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사실은 김대엽의 그야말로 모략 공작이었습니다. 김대엽은 나중에 그걸로 처벌받게 되죠. 그리고 그 김대엽의 그와 같은 거짓 공작에 참여했던 하는 의원들 나중에 다 형이 확정됩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다 사면해 줍니다. 그러니 이번에 김봉현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정말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결정적 코너로 몰리고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집권 여당 전체가 라임 옵티머스라는 그야말로 대형 금융 사기 사건 플러스 여기에 관련돼서 대형 금융 사기를 친 이자들이 자기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보면은 권력의 실세들과 이렇게 저렇게 얽혔던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게이트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사 협조하라 라고 얘기했고 어제 금요일 새벽에 북한 조평통 산하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윤석열을 맹비난하면서 검찰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김봉현이 또 검찰 개혁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추미애는 그것을 갖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갖고 충격적이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거론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하겠다. 감찰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찰도 해야 될 뿐 아니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것이 김봉현의 이 지금 입장문이 사실이라는 판단하에 감찰을 갖다 지시했다면은 김봉현이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강기정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강한 자세로 보면 수사를 사실상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어차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모든 수사에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패스된 상태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라인으로 대형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장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관한 이 수사도 보다 가열차게 해야 될 것임을 갖다가 만천하에 공개해야 될 겁니다. 참 보면 안타까워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뭔가 야당한테도 이런 물타기 하는 거죠. 야 너희도 받았다며. 받았으면 다 처벌하십시오.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수사에서. 근데 문제는 지금 김봉현의 이야기대로 그 당시 검사들 이 검사 저 검사가 다 뭐 흔한 얘기로 가서 향응 받고 룸사롱과 술 얻어먹고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검사들이 수사한 또 그 검사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검사들이 수사한다고 믿겠습니까? 근데 방법은 두 가지죠.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추미애 합의하에 특임검사를 임명하든지 아니면 국회에 있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야말로 명명백백하게 백일하에 그 진상이 드러나도록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윤석열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3년 몇 개월 동안 호가호위하며 또 많은 잔재미를 보았던 이 친구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건 무슨 검찰개혁은 뭐 나중 이야기고 당장 내가 흔한 얘기로 골로 가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지금 김봉현이라는 사람 입을 통해서 지금 일종의 물타기에 들어가는 거죠. 마치 이것은 뭐냐니까 얼마 전이죠. 지금 한동훈 검사장 이번에 세 번째 좌천되어 있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기자하고 이른바 검언 유착을 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랑 짜서 유시민을 올가늘어 했다 하는 이야기하고 그 프레임 자체가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 검언 유착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얼굴이 시퍼래갖고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을 갖다가 물먹이고 채널A 기자를 갖다가 구속하고 그 다음에 그 별 쇼를 다 버리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점점점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보면 그 지모 씨라는 사람이 희대의 사기꾼으로 점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46세입니다만은 이미 1조 6천억을 갖다가 해먹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며칠 만에 지난 벌써 일주일 전에 지난주죠. 8일이니까 지난주 9일 전에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선서하고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하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좀 도덕적으로 흔들흔들 할 법하니까 갑자기 8일 9일 만에 옥중 입장문이란 지극히 보면 현재 추미애나 지금 청와대나 또 민주당한테 협조적인 그런 글을 쓴 겁니다. 여기 뭔가 현재 이성윤 중앙지검 팀과 이 김봉현 간의 이른바 플리바게닝 거래죠.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특별검사를 통해서 한번 챙겨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꿀 때부터는 뭔가 누가 침을 놓은 겁니다. 누가 침을 놨는지 그 침을 놓은 그 장본인이 문재인 청와대인지 뭐 흔한 얘기로 뭐 북한인지 북한인이 아니겠습니다만 민주당 내 누군지 이런 것조차도 추미애 장관이 밝힐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밝힐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정답은 특별검사죠.